근데 전체적인 궤상을 보면은 자, 위가 동방진목에 해당되는 거죠. 동방진목이면은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그죠? 동출의 상이 되고, 아래를 보면은 서방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면은 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들어가는 동출일 입의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진괴가 되고 아래가 이제 연목괴가 되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장남과 아래는 바로 소녀입니다. 그래서 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누이매자가 되는 거죠. 누이매자.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바로 누이 동생이, 전체적으로 누이 동생의 그 상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집에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원래 그 여자가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경에 보면은 지자오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시집가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귀의 그런 상이 바로 뇌택귀맥괴입니다. 자, 그 관련해서 정자가 쓰신 그 말씀을 보면은 그 귀매는 서괴에 공자가 쓰신 말씀이죠. 점자는 점냐니,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이니 앞에 있는 풍산 점괘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진필유 속이라,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가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이 귀매하니, 그래서 귀매괴로서 받았으니 귀매라 하니, 진즉 나아가면 필유소지라, 반드시 이르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점유귀의 하니, 그래서 점괘는 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 귀매소이 개점냐라. 그래서 뇌택귀매괴는 풍산점괘를 잇는 바이라. 귀매자는 여지 귀하요. 귀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고, 오귀 개념에서 귀입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소녀지 칭이니, 소녀의 칭함이니, 위괴, 괴됨이 진상태하하여, 자, 진괴가 위에 있고 연목괴가 아래 하여서 이 소녀로 종장남예라, 소녀로서 장남을 따르는 것이라. 남동이 여열이요, 남자가 움직이면 여자가 좋아하고, 우이 이 열이 동하니, 또한 기뻐함으로써, 기뻐하여서 움직이니 개 남열 여녀 종남지의라. 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뜻이라. 괴유 남녀 배합지 의자 하니, 괴는 남녀가 배합하는 뜻이 있으니 바로 그 네 번째 괴, 구사효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효, 네 번째 괴가, 네 개의 괴가 있으니, 괴는 남녀 배합지의, 남녀가 배합하는 뜻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다. 남녀 배합의 뜻이 있는 것이 네 개이니 이렇게 되겠죠. 네 개이니 바로 택산함괴, 그 다음에 뇌풍항괴, 풍산점괴, 뇌택귀매괴이라. 택산함괴는 남녀 상감예요. 남녀가 서로 느끼는 것이고, 남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기 가뭉하고, 그래서 두 기운이, 그죠? 소녀괴와 소남괴가, 그 소남괴 산하고 바로 연못의 그 두 기운이 서로 가뭉하니, 서로 느끼니, 지열하니, 느껴서 서로 가뭉하고, 그 다음에 지열, 그쳐서 기뻐하니, 남녀 정이 상감지 상이요. 그래서 남녀의 정이 서로 간에 느끼는 상이고, 그 다음에 그 뇌풍항괴는, 뇌풍항괴의 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냐니, 떳떳함이니, 남상여하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 한 것은 손순이 동이요. 그죠? 손순하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손순하여서 움직이는 것이고, 음양이 개상응하니, 다 서로 간에 응하니,
시 남녀 거실하여. 이것이 남녀가 집안에 있으면서 부부 창수지 상도는 부부가 서로를 부르고, 그러니까 부부 창수라고 하는 거 부창부수를 이렇게 쓴 거죠. 부창부수의 떳떳한 도이고, 그러니까 택산 함께는 바로 부창부수의 떳떳한 도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풍산점괘는 여귀지 듣기 정냐니, 여자가 시집 가는데 그 발음을 얻은 것이니 남하여의 각득 정의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자, 여자 풍산이니까 그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하면서 각각이 바른 자리를 얻었고, 지정이 손순하여, 지극히 그쳐서 고요하면서 손순하여, 기진이 유진하니, 그 나아감이 점차하니, 남녀 배합이요, 남녀 배합에 득기 도야요, 남녀가 서로 짝하여 합함에 그 도를 얻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공부할 뇌택 귀매는 여지 가귀하나,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지만은 남상여하여,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하여 여종남야의 유열소지의요,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데 바로 여자가 남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소녀를 기뻐함이, 그죠? 열손입니다. 그러니까 소녀를 기뻐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 열이 동하니, 열로서 기뻐함으로써 움직이니, 동이 열즉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극한 뜻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써 움직인다면은 그 발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부득히 정의라. 고로 위 개 부당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뇌택 귀맥괴는 초요하고 맨 위에 있는 상육효를 빼놓고는 전부 다가 그 위가 바로 다 마땅하지 못하니,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다, 이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위가 다 부당하니 초여상,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초여상, 초요와 상요는 수당 음량지 위, 모름지기 그 음량의 위를 마땅히는 하였지만은 양제하하고, 양이 아래에 있고 음제 상하여, 음이 위에 있어서 역 부당위하라. 또한 부당한 위이니 여점으로 정반대라. 풍산점괘와는 정반대라. 택산 함께와 그 다음에 뇌풍 한꾀는, 자, 부부지 도요, 부부의 도이고, 풍산점괘와 뇌택 귀매는 여자의 시집가는 뜻이라. 여귀지의라. 그 다음에 함녀 귀매는, 택산 함께와 뇌택 귀매는 남녀지 정냐니, 남녀의 정이니, 함지열하고, 택산 함께는 그쳐서 기뻐함이고, 그 다음에 귀매괴는 바로 기뻐하는데, 동어열, 그죠? 기뻐함에 움직이니 개이 열려라. 어쨌든 함께와 귀매괴는 다 기뻐함으로써 하는 것이고, 뇌풍 한꾀와 풍산 점괘는 부부의 뜻이니 부부지의하니, 한꾀는 손이 동하고 공순하여서 움직이고, 풍산 점괘는 지손하니 그쳐서 손순하니, 개이 둘 다가 다, 다시 말해서 한꾀와 점괘는 다 손순함으로써 하는 것이니, 남녀지 도와 부부지의가, 그죠? 부부지의 비어시의니라. 바로 남녀의 도와 부부의 그 의리, 부부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다 갖춰져 있느니라. 귀매의 괴는, 귀매의 괴됨은 택상유례하니, 연못 위에 바로 오래가 있으니
뇌치니 우레가 위에서 우레가 흔들리면서 아래에 있는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종지상야라. 바로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상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르는 상이라. 따르는 상이니 물쥐수물이 물건이 따라 움직임이 망녀수니 바로 물만한 것이 없으니 남동어상이 여종지하니 남자가 위에서 움직임에 여자가 뒤따르니 가귀종남지 상이라. 바로 여자가 남자를 따라서 시집가는 상이라. 지는 장남이요 태는 소년이 소녀 장남하여 소녀가 장남을 장남하되 소녀가 장남을 따르는데 자 어떻게 따르느냐 이 열이 동하니 기뻐함으로써 움직이니 그러니까 그저 그냥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면서 따라가는 것이니 동이 상열야며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기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라 거기서 일단 끊읍시다. 상열례라 인지소열자는 소녀라. 사람이 기뻐하는 바는 소녀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소녀다. 택괴니까 그러므로 소녀는 아직 시집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매라고 일렀으니 위 여귀지 상이요 바로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 되고 우유 장남이 열소녀지 의라. 또한 장남이 소녀를 기뻐하는 뜻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귀매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괴를 바로 이제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뜻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분석을 했고 특히도 귀매께는 소녀가 장남을 따르는 것이라. 어쨌든 시집가서 들어가서 지금 집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쌍우호씨 왈 보면은 풍산점괘는 이 장녀 귀 소남하고 점괘는 장녀로서 소남에게 시집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집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는 가야니 귀라고 하는 것은 시집가는 것이니 장녀 가 소남이 귀지해라. 장녀가 바로 소남에게 시집가서 돌아가는 것이라. 결혼을 시집가서 돌아가는 것이라. 주 육사 일효언이라. 바로 육사의 한 효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왈 여귀라. 여자의 시집감이라. 여지귀 남즉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여자네의 외하라. 여자가 바로 안으로부터 하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라. 자기 집안에서부터 이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귀매는 이 장남 귀 소녀하니 그죠? 귀매라고 하는 것은 장남으로서 그죠? 소녀에게 지금 돌아가는 것이니 귀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바로 취하라. 취함이라. 다시 말해서 장가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남 취 소녀하고 장남이 소녀를 취하고 그래서 취하여서 레귀하라. 그래서 돌아옴이라. 다시 말해 옛날에는 남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여자 집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주 구사 일요언이라. 그래서 구사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라. 이건 귀맺기. 아까 저 육사효는 그 풍산 점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다시 그 앞에 저기 지금 읽어본 쌍우호씨의 풍산 점괘에 장녀의 귀 소남이라라고 표현했죠. 이때 귀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시집간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소남에게 시집간다. 그래서 장녀가 소남에게 가는데 그죠? 소남에게 시집가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풍산점인데 그래서 풍산점괘는 뭘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육사효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니까 육사의 바로 여자가 시집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풍산점괘에 보면은 자 잊어버렸으면은 풍산점괘 육사효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홍점
뭐라고 그랬어요? 우목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홍점 우목이니 혹득히 각이면 무구야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자의 어쨌든 돌아가는 것이 홍점 우키, 여긴 지금 풍산점괘의 사효에 대해서 그래서 육사 한효만이 그래서 여자의 시감이 되는 것이고,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의역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래서 풍산점이니까 풍산점괘가 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풍이라는 장녀가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다가 그래서 안으로부터 하여서 여자가 바로 저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귀맥께는 자, 뇌택귀맥이니까 장남으로서 바로 소녀에게 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매라고 할 때 매에게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이때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지자오기라고 할 때 이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게 여자를 가리킬 때는 여자가 시집간다 표현했고, 때로는 그냥 남자 선비 사를 가지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을 보고 여자가 시집간다 아니 남자가 장가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귀매에서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취하라, 장가들 취. 장가들 취자가 밑에가 계집여자가 되죠. 장가들 취 개념으로 쓴 것이고, 그래서 레귀하고 이때는 바로 구사효를 주장으로 해서 말한 것이고, 그래서 왈 여기서 귀매라고 하는 뇌택 귀매라는 말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돌아간다면은 이때 그러면 여자는 밖에서부터 하여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남자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뜻으로 지금 썼습니다. 자, 전체 괴상을 보면은 문학께서 귀매는 정하면 흉하니 이렇게 돼 있죠. 가면은 흉하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데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가면은 정하면은 가면 흉하니, 만약에 집안에 있던 여자가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혼하는 거죠. 헤어지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흉하니 이로운 바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정자가 이 열이 동하니 기뻐함으로써, 기뻐하면서 움직이니 동이 부당이라, 그래서 움직이는데 마땅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흉이라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부당한 것이고, 정흉은 동즉 흉냐니 바로 움직이면은 흉한 것이니, 여괴지의면 이 즉의 괴의 뜻과 같다면은 부독 여귀니, 다만 여자의 시집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그 돌아가는 것뿐만 여자의 돌아감이 무소왕이 이하라. 갈 바가 없을 가서 이룰 바가 없느니라. 여자의 시집가는 것만이, 다만 여자의 시집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 가는 바가 그죠, 이로움이 없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때 가는 바라고 하는 것은 남자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표현한 말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부인이 위가왈, 부인이 지금 시집가는 것을 귀라 하니, 주자는 지금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가, 그래서 그걸 귀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매는 소년이 태이 소녀의 종진지 장남이 기정이 우이열이 동하니 개 비정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는 소녀로서 진의 장남을 따라서, 진의 장남을 따르고 또 그 정이 또한 기뻐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되니 다 발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괴가 귀매가 되면서 괴의 여러 효들이 자 2효로부터 5효에 이르기까지 다 발음을 얻지 못했으니 3효와 5효 얼음 못했고, 또 3효와 5효가 다 유가 그저 강을 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3효 여기 있는 5효가 다
바로 강을 탔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그래서 가면은 흉하고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 음에게 가려진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앞주에 단양도시왈 남녀지 상종이 남녀가 서로를 따르는데 남녀 상종정 남녀가 서로 간에 발음을 따른다면 즉 길하고 이 중요지 제강유 잡건이 그 다음에 중효의 재질이 지금 아래는 강이죠. 위는 오효니까 음이죠. 그죠? 아래는 이효니까 바로 강이고 자 위는 바로 유니까 그래서 중효의 재질이 강유가 잡거하니 그죠? 서로 안에 섞여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섞여 있으니 비소의 정이니 이것이 그래서 이른바 그릇되다 이른바 발음이 아니니 그죠? 아니다. 강유가 잡거 비하니 거기서 끊어야 되겠네. 그죠? 중효의 재질이 강유가 잡거 서로 섞이면서 그릇되게 거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원래는 음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료가 되고 여기는 양료가 돼야 되는데 음료가 돼서 그래서 잡거 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섞여가지고 그릇되게 지금 거쳐 했으니 이른바 소위 정여시 유행이라 바로 이른바 바로 이와 같이 하여서 행하니 감이 있어 행함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비예법지 소용예라. 그래서 예법을 받아들일 바가 용납할 바가 아니니라. 예법이 용납할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어떤다 정흉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가면은 자 흉하다. 바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지 상녀 순즉 부부가 서로 간에 더 순하게 더분다면은 그죠? 서로 간에 서로에게 순종하여서 더분다면은 즉 이롭고 그죠? 이롭고 그다음에 육효지 재질이 유지 수나 비하니 육효의 재질이 바로 유상이구나. 유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강하죠. 어떻게 글자를 이렇게 읽냐. 유가 위에 있고 지금 바깥에 내교와 외교로 나눴을 때 그죠? 유가 위에 있고 강이 지금 다 아래에 있는 상이니 강하 그죠? 아래로서 자 그러니 옳지 못하니 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에 있어서 자 이게 옳지 못하니 이른바 순여시 유위 비실가지 의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른바 자 순함이 그죠? 순종함이 이와 같으면 바로 뭐가 된다? 실가의 마땅함이 아닌 것이 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까지 하면 순여시 유위하니 순종함이 이와 같으면서 하옴을 둔다면은 그죠? 뭔가 일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위한다면은 이것은 비실가지 의하라. 실가의 마땅함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무유리라라고 해서 정흉과 무유리를 바로 뭐에다 빗대느냐면은 하나는 뭐예요? 예법의 소용 그죠? 예법과 바로 실가의 실가의 의리 마땅함과 예법이 용납하는 이 바가 전부 다가 아니다. 그릇되다. 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봉의 시는 몇 개의 괴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운봉의 시화를 보면은 지금 단사의 오직 지택님괴와 그 다음에 수풍정괴에 바로 뭐를 했나 흉이라 말했고 지금 단서에 보면은 지택님과 수풍정괴에 흉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비괴와 산지박괴에는 언분리 그죠? 흉 그죠?
불리하다라고 말했고, 그죠? 불리하다라고 말했고, 또, 그 다음에 흉이라고 말한 것은 미상언불리요. 그죠? 그 아까 이제, 흉이라고 이미 말한 것은 일찍이 뭐다? 분리라는 말은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그리고 또 언분리자, 분리하다라고 말한 것에는 미상언흉, 일찍이 흉을 말하지 아니했는데, 그죠? 흉한데, 내퇴 귀맥괴는 이미 뭐라고 표현했다? 정흉이라 했고, 또 뭐라고 했다? 무유리하다,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렇게죠. 그러니까 귀맥괴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두 가지나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제 자문자답형으로 지금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열이 동은, 그죠? 기뻐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은 그냥 그저 저 남자가 좋아서 그냥 뭐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서는 것, 앞뒤 안 재고, 이것은 비정지정이니 바로 정의 발음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뭐가 돼요? 자정, 사욕이죠. 방자한 뜻과, 그죠? 방자한 뜻과 그 다음에 방탕한 그 욕심, 이렇게 되는 거죠. 멋대로 하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방자한 그 정과 그 다음에 멋대로 하는 방자한 그 욕심이니 하소지 부질이요. 그죠? 어찌 이르지 않는 바가, 어딘들 이르지 아니하는 바겠는가. 그러므로 64개 중에 기불길, 그죠? 그 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유약시지 심자에라. 그 이와 같이 심한 것은 있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귀맥괴만큼 이와 같이 심한 것은 없느니라. 이것은 왜 그러냐? 성인 저지 위 세계하라. 성인께서 바로 그죠? 이것을 드러내시어서, 그죠? 후세의 세상의 경계를 삼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따르는 것도, 여기서 숙계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택례숙계는 지금 뇌택 귀맥괴의 뭐예요? 착종괴가 되는 거죠. 착종괴가 됩니다. 택례숙계 또한, 그런데 자, 따른다라고 하는 택례숙계 또한 뭐가 되냐? 동의열인데, 그죠? 똑같이 택례숙계니까 요게 반대가 되니까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역시 이것도 뭐예요? 기뻐하면서 따른, 그죠? 열이 되고 동의되니까 이거 어차피 동의열 이렇게 되겠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은. 그래서 택례숙계 또한 동의열이면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 택례숙계에는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죠. 원형코 이정하니라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꾀의 정이요. 네 꾀를 정으로 삼고, 그죠? 네 꾀가 정이 되는 거죠. 정이다라고 하는 건 발음, 우리가 1.8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네 꾀는 그래서 정이 되는 것이고, 발음이 되고, 발음으로써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음이 되니 택례숙계는 뭐냐? 수는 정진, 그죠? 수는 발음으로 따르고 그 따라서 제가 움직이는 것이니 이것이 차, 동의, 피, 열이요. 여기에서 움직임에 저기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내택 귀매는 바로 정이 바로 뭐가 저기 택례숙계 숙계, 택례숙계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진이 되고, 아까 정확하게 해서 택례숙계 수의 정은 진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의 정은 진이니 이것은 바로 동의. 여기서 내가 움직이니까 저쪽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퇴 귀맥괴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목괴가 되는 거죠. 연목괴가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자가 기뻐하니까 열이,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남자가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그러므로 부동녀라. 둘이 착종계이기는 하지만은 둘 다가 움직이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무엇을 정으로 뒀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여기서 진중하게 움직이니까
저쪽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고, 여기서 막 움직이니까 저쪽에 남자가 덩달아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경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전에 대해서 공자가 귀매라고 하는 것, 돌아간다, 여자 누이가 돌아간다, 누이가 시집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일단은 천지지 대의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의 큰 의리이니 시집갈 때가 돼서 시집가는 것, 남자를 따라서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응하나니. 자, 천지가 사귀지 아니하면 만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역시 사람도 사귀지 아니하면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매는 인지종시하라. 여자가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침과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친정에서의 생활, 젊은 시절을 다 마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다시 이끌어서 나의 가정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인지종시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를 아울러서 정자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이름 일량지위 도니, 그죠? 이름 일량지위 도이니 음양 교감하고, 음양이 서로 간에 느끼고, 남녀 배합은, 남녀가 짝하여 합하는 것은 천지지 상리야라. 천지의 떳떳한 이치라. 귀매는 여귀여 남야라.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온 천지지 대의야여. 남제 여상하고, 남자가 여자 위에 있고, 음종양동이라.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라. 지금 뇌퇴 귀매가가 바로 이상이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고 음이 양을 따라서 양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 되느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천지 불교즉, 천지가 사귀지 못하면 만물이 무엇을 따라 생하리요. 그죠? 만물 하종이 생하리요. 여지 귀남은, 여자가 남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내 생생상속지 도요. 이에 낳고 나서 서로 이어가는 도이고, 남녀 교이 후에, 남녀가 사귄 뒤에 유생식하고, 바로서 살아서 그저 삶이 생이 불어나고, 생민이 불어나고 이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유생식이 후에, 그래서 낳고 불어난 뒤에 그 마침이 끝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생민이 계속 이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 없으니 전자는 유종이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생식 하는 거죠.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이 있고, 전자는 뭐냐? 남녀 귀남, 남녀교가 되겠죠. 남녀교라고 하는 것은 마침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네 처녀 총각을 이제 떼우고 다시 이제 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시하니, 그죠? 시작이 있으니 상속불궁하니, 그래서 서로 간에 이어져서 그 다음에 궁하지 아니하니, 다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종시야라.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결혼할 때를 생민지 시야라 그랬죠. 생민, 백성들이 생겨나는 시작이라. 생민지 시야라 그랬으니까, 옛날에 저 주례에 보면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처녀총각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국가가 그래서 그 별도의 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러니까 저 가을 때쯤 돼서 이제 이리저리 혼처를 구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주자도 역시 같은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석괴명의하라. 괴명의 뜻을 해석함이라. 귀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마침이고,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지시하라. 바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생민지십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풍산 점괘 공부하는데 서경의 관접편에 앞에 있는 서문 쪽 읽어보라고 하는데 가서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꼭 읽어보세요.
거기 주작거 다음에 보면은 쌍호호시왈 보면은 천지불교면, 그죠? 천지가 사귀지 못하면 만물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불교 만물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사야라, 그 말을 서로 간에 반대로 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괴에서는, 괴는 이 괴는 택괴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괴는 택괴다면 지천 택괴가 되는 거죠. 지천 택괴가 되니까 서로 간에 요렇게 바꾼 걸 표현한 거겠죠. 그 표현입니다. 택괴는 지금 지천 택괴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건괴의 구삼효가 곤과 사귀어서 구사효가 되고, 그렇죠? 곤괴 육사효가 밑에 있는 건괴와 바로 이제 둘이 요 가까운 데서 사귀는 것이다 하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사귀어서, 그래서 구사효와 구삼과 사귀어 가지고 바로 그거 뭐가 되느냐, 육삼이 되었으니 이것이 천지교야요. 이건 지금 괴상을 가지고서는 사귄다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천지의 사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천지가 사귀어서 뭐가 나왔다? 출진이죠. 출진. 바로 나와서 이제 그죠? 진괴가 나오고, 진괴를 낳았고 출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익괴, 그죠? 이익괴가 나타났고, 이익괴가 어디에 나타났나요? 출진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괴가 속에 내혹괴가 되는 거죠. 내혹괴 이익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래는 뭐가 된다? 열태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는 그죠? 기뻐하는, 그죠? 기뻐하는 연목괴, 기뻐하는 연목괴이고, 그래서 출진, 현리, 그 다음에 열태. 이것도 뭐가 있나요? 또 노호 감괴가 있죠. 노감. 이거는 외혹괴가 되죠. 외혹괴, 노감 다 있네요. 그럼 뭐가 있나요? 장력괴 빼놓고 다 있죠. 장남괴, 장남괴, 중남괴, 중력괴, 소력괴, 이렇게 있네. 4개가 다 있네요. 있으니 만물흥냐라. 만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건곤이라라고 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남이 있고 중남이 있고 중녀가 있고 소녀가 있고 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장녀하고 누가 없나요? 소남만 빠졌나요? 이것도 2개 빠졌는데 어쨌든 두루, 그래서 만물을 낳은 상이고, 만물이 일어남이라. 태는 위 소녀이니, 그저 소녀가 되는데, 여지 종호와, 어찌 여자의 마침이 아니겠는가. 진위 장남은 기비 남지 시호와, 그래서 진이 장남이 되니 어찌 남자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귀매지 인지 종시하라. 그래서 귀매가 인해 바로 종시가 되는 것이라 했고, 중계장시왈 보면은 여자의 시집감이란 뭐예요? 자도 종어 차이니, 그죠? 자식의 도가 여기에서 마치고, 모도 시어 찬이라, 어미의 도가 이에서 시작되느니라. 참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네요. 뜻은 참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동의열하여 속이 매니. 자, 동의열이나 열이동. 기뻐하여서 움직여. 기뻐함으로써 움직여서 돌아가는 바가 누이이니. 자, 이것은 바로 궤덕으로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뻐서 움직여서 돌아가는 바가 누이고, 누이가 지금 어디에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흉은 위 부당냐요.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두 채로서 석귀매지의라, 귀매의 뜻을 해석함이라. 남녀 상감하여, 남녀가 서로가 느껴서 열이 동자는, 기뻐서 움직이는 것은 소녀의 일이라. 그러므로 이 열이 동하여
소귀자 매야라. 동하고 그래서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소녀이라. 누이니 소위 정즉 흉자는 이 제요개 부당위하라. 그래서 이로써 가는 바라면은 흉하다라고 한 것은 이 제효로서 여러 효들이 다 부당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부당한 자리이기 때문이라. 소처 개 부정하니 머무는 곳이 처한 바가 다 바르지 못하니 하동이 불흉이리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되나? 부정하니 하동이 어찌 움직여서 바로 흉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되죠. 아니하겠는가. 대저 이 열이 동이나 대개가 그 기뻐함으로써 움직이니 동하니 안유 부실 정자리요 어찌 발음을 잃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유리는 그래서 이로운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승 강야일세라. 유가 강을 탔기 때문이니라. 자, 이에 대해서 정자 해석이 불유위 부당예라. 오직 그 위가 마땅하지 못하고 부당야며 이렇게 해서 접속사로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부당야며. 그 다음에 우유 승강지 과예. 그 다음에 강을 탄 것이, 그죠? 강을 탄 잘못이 있으니, 강을 탄 지나침에, 지나침이라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유가 강을 탄 지나침이 있으니, 3효와 5효가 다 뭐가 된다? 다 승강이니, 그죠? 다 강을 탔으니, 남녀 유 존비지 서는 남녀가 존비의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존비의 서열이 있고 존비지 서하고 부부 유 창수지 예하니 부부는 부창부수 그죠? 예가 있으니 차 상리해라 다 이것이 떳떳한 이친이라. 자, 요 얘기는 그냥 성리학자들의 얘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것은 꼭 음이 아래에 있고 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천존지비하니라고 하는 계사전에 나오는 천지자연의 그 이치일 뿐이고 사람에 들어가 있어서는 꼭 누가 위다 아래다라는 개념은 없죠. 다만 바깥 활동이다 안에 활동이다 이렇게만 나뉘는 것일 뿐이니까 우선 이 후대 이제 성리학이 이렇게 고착이 되면서 굳어진 사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떳떳한 이치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항시하라. 그리고 이른바 항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뇌풍항 그래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건 위와 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안의 일과 바깥 일 요게 맡은 그 주도의 관계로서만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항상 더군다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그 남존 여비 부창 부수라고만을 강조하다가는 이게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기본적으로 아내 일을 맡는 것이고 왜냐하면 출산과 가정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센 일들은 주로 바깥에 그 남자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뭘 봤더라? 오지였나? 하여튼 이 TV 드라마에 보면 오지라는 것은 저 산골짜기나 이런 데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부부가 다 살아 계신데 남자들이 대부분 다 병들었어요. 늙은 할머니들이 뒷수발 다 하고 돈도 좀 벌어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힘든 일들, 바깥 일들에 그 바깥에 험한 일들,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일들 전부 다 남자가 하다 보니까 다치고 병들고 여자들은 주로 안에서 남자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벌어온 걸 가지고 살림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더 바람직하지. 그걸 가지고 남존여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이시해라 구 분류 상정지 도하고 그래서 진실로
떳떳하고 바른 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순정 율욕 아니 사욕하여 그 뭐냐면 정을 따르고 그죠? 정을 따르고 욕심을 쫓아서 그죠? 욕심을 쫓아서 오직 기뻐하면은 그죠? 유열시 동즉 오직 기뻐서 이에 움직인다면 즉 부부 동란하여 부부가 그죠? 매우 부부 관계가 부부 동란은 맞죠? 부부 동란하여 부부 관계가 매우 어지럽혀져서 부부 관계가 모독하고 그죠?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며 그 다음에 남견욕이 실기 강하고 남자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강함을 잃어버리고 부유열이 만기순하고 순하리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인이 너무 그 기뻐함에 그저 치우친다면은 그 순종함을 잊어서 마치 귀매지 승강이 시하라 잊을 것이니 이것이 마치 귀매가 강을 탄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로써 흉하며 무소왕이 이하라. 그래서 어디를 간들 이로움이 없느니라. 무릇 음양지 배합과 남녀지 교구는 이지상야라. 무릇 음양이 짝하여 합하고 남녀가 서로 사귀어서 혼인을 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라. 그러나 종욕이 유방하고 욕심을 따라서 방자하게 흐르고 불유의리 즉 음사무소부지하니 의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음사로서 그죠? 음사가 말미암지 아니한다면 음사가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어서 부지하여 바로 상신패덕하리니 바로 몸을 다치게 하고 덕을 그저 패하게 하리니 기 일리제리요 어찌 사람의 도리겠는가. 귀매지 소위 흉례라. 그래서 귀매가 이로써 흉한 바이라. 지금 여기서 귀매께는 자체가 여자가 그저 좋아가지고 서로 간에 따르다 보니까 모든 그 남녀의 교구와 그 다음에 부부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어긋난다라는 의미에서 거듭거듭 성인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해서 정흉과 무유리라는 말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 우이 괴체로 석괴사라 했고 남녀지 교 본계 정리로되 남녀의 사귐이라는 것은 본래 다 바른 이치인데 당연히 그죠? 당연히 남녀가 때가 돼 사귀는 것은 바른 이치인데 유약 착괴즉 오직 이 괴처럼 한다면 부득히 정려라. 그래서 그 발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볼까요? 숭산조시왈 이효위로 추직컨대 효의 자리로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이효와 사효는 다 뭐냐면 양으로서 음자리 거쳐하는 거죠. 그렇죠. 음자리 양으로서 다 저기는 구이 구사 그죠. 구이 구사가 다 양으로서 지금 음자리에 거쳐하여서 유남이 부정종여지 상이라. 남자가 바르지 못한 여자를 따라가는 상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삼오는 삼효와 오효는 지금 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육삼과 육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으로써 양자리에 거쳐하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유여의 부정종남지상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바르지 못한 남자를 쫓아가는 상이라 그랬으니 행개실정이라 가는 것이 다 발음을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위 정융이라. 그래서 여기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흉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괴이 육효 그죠. 그 다음에 유고
그다음에 한거 상괴에 있는 윗괴에 있는 유고효를 보면은 유고효가 승구사하고 그죠? 위에 유고효가 구사를 탔고 그다음에 하괴인 육삼효로서 승구이 구이효를 탔죠? 구효를 탔으니 이것은 뭐냐? 유부 굴루 귀부 아니 뭐예요? 귀 부부예요? 귀부예요? 아 부부 부가 부 굴루 귀 남 지아비가 지아비가 지엄이에게 바로 굽힌 것이 있고 굽힌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제 기부지상이라 그러니까 지아비가 지엄이에게 굽히고 그 다음에 지엄이가 그 지아비를 제어하는 상이라 그러므로 위 무유리해라 해서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요즘 말로 고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아내 일을 그저 바깥 일을 그다음 뭐예요? 여자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다음에 집안 일을 남자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 방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쌍호호씨 말고 여기는 뭐 그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이라서 진제서시왈 그다음 바로 밑으로 보면은 위 부당즉 위가 부당하면은 뭐가 된다? 인색하고 뭐가 인색은 남녀 내외지 정이 그죠? 남녀 내외의 발음이 문란해지고 그죠? 위 부당즉 문자죠. 문 남녀 내외지 정이 문란해지고 그다음에 유승강즉 유가 강을 타면은 패 어긋난다. 뭐가 부부 창수지리 부창부수의 이치가 바로 어긋나니 이것이 바로 소위 정흉이 무유리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도 볼만한 글이고 그 다음에 쌍호호시왈 보면은 상합수괴 그 다음에 저 택례숙괴와 그죠? 이렇게 생례숙괴와 합하여서 보건대 상합 숙괴 관지컨대 숙괴와 뇌택 귀맥괴는 바로 둘 다가 뭐예요? 택괴와 진괴가 역위자야라. 그죠? 위를 서로 바꾼 것이라. 다시 말해 둘 다는 착종관계에 있는 거죠. 착종관계에 있는 것인데 둘 다가 동의열. 그죠? 밑에서 택례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가 연목괴가 되고 아래가 오랫괴가 되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나가 동의열이 되는 거죠. 동의열 는 바로 택례숙괴가 되니 이것은 바로 양창이 음화 아래에서 양이 움직이니까 위로 음이 화합하는 것이고 남행이 여수 남자가 감에 여자가 따르고 그래 등남녀지 정이라 그래서 이것이 남녀의 발음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택례숙괴에서는 원형이정이라 라고 하는 이 단사를 두었고 그 다음에 열이동 위에서 밑에가 10개인데 이로써 움직인다 해서 써이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읽는 방식이 잘 보면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도 따라서 움직인다 해서 말열 이자를 썼고 여기서는 밑에서 항상 밑에서 이렇게 정의되니까 이거는 바로 열하니까 덩달아서 이 기뻐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써이자하고 요거 이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요 뜻을 헤아리는데 잘 살피셔야 되고 그래서 열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매가 되니 즉 시위 반선창이 양화라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음이 도리어 먼저 선창하고 양이 나중에 그저 화하니 여반 선행이 여자가 도리어 먼저 행하고 남자가 따르니 이것은 실남녀지 정이라 남녀의 발음을 잃은 것이라 그러므로 정흉하고 무유리하니라. 그 다음에 또 유승강 그죠? 유가 강을 탔으니 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누구냐면 지금 뇌택 귀맥계에서는 3효하고 5효가 되는 거죠. 강은 누가 되느냐면 2효하고 4효이니까
다 뭐가 되냐? 음량이 실위, 위를 다 잃은 것이가 된 거죠. 반대가 돼서 자, 이런 말들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은봉우 씨 거는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